자, 현재 현역가왕3의 콘서트가 굉장히 위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뭐 현역가왕 콘서트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현역가왕 콘서트의 성패와 관계가 없습니다. 망해도 상관없고요, 흥행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팩트와 자료의 근거에서 현재 상황을 논평해드리는 것 뿐이다. 근데 이 흐름이 현역가왕3 콘서트의 성패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홍자, 금잔디 두 사람이 왜 불참을 하게 되었고, 왜 이 불참한 사실을 제작진은, 그리고 콘서트 주최 측은 밝히지 못하는가, 이것이 굉장한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홍자 씨와 금잔디 씨, 이 사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불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나, 상황 정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의 팬덤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졌을 때 티켓 판매량의 10% 이상의 지분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봤던 시청자들 입장에선 두 사람이 왜 점수를 많이 받냐, 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느냐, 불만이신 분들 많으셨을 거고, 저 역시 두 사람이 계속하여 라운드에 진출할 때마다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바로 봐야 되겠죠. 홍자, 금잔디 두 사람의 경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잔디 씨는 26년에 달하는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홍자 씨 역시 이 트롯 오디션계의 시조세죠. 송가인 씨와 함께 시즌을 했기 때문에 첫 오디션의 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팬덤이 그 사이에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시청률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누가? 바로 제작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파급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잔디 씨가 8위, 홍자 씨가 9위로 최종 탈락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두 사람의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서주경 마스터와의 논쟁 논란 뿐만이 아니라, 사실 서주경 마스터와의 논란 뿐만이 아니라 이 금잔디 씨는 이 결승전에서 결승곡 논란도 있었죠. 어떻게 메들리를 부르냐. 두 번째, 홍자 씨는 천기가왕 사태부터 지속적인 음이탈 문제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논란들이 휩싸이면서 결국에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등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사실 탑7까지만 계약 의무가 있고 8, 9, 10위는 전혀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 두 사람이 굳이 향후 공연 및 방송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고려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탈락시키는 악수를 두게 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만이 벙찐 표정으로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는 충격의 결승 2차전에서 30점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승 2차전까지 올라온 두 사람이 어떻게 최저점 30점을 받습니까? 이게 현역가왕 전 시리즈 뿐만이 아니라 전체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점수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이 결국 하필 탈락한 최종전에서 30점이 터져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의도성이 다분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왜 이런 흐름까지 흘러갔느냐? 우선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금잔디 씨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금잔디 씨가 이 당시 때 자신의 메들리 곡을 불렀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메들리 곡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신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결승곡이 아니라 준결승곡 논란이었죠.
그래서 이때 서주경 마스터와의 분쟁이 터졌잖아요. 준결승 무대인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렀냐. 주현미 마스터 역시 찔레꽃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혹평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 이 당시 때 금잔디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결국 서주경 마스터의 이 날선 비판이 금잔디씨의 트리거를 건드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금잔디씨가 이제 참고 있었던 게 서주경 마스터에 의해서 사실 나이 얘기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금잔디씨 입장에서는 서주경 마스터와 경력 차이가 막 10년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나다 보니 그런 서주경 마스터가 자신에게 나이를 언급하면서 왜 그 나이 먹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라는 건 이건 뭐 경력 차이에 들어도 굉장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을 금잔디씨가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금잔디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방송에서 굉장한 불만으로 터져나오게 됐다. 이 당시 때 그래서 금잔디씨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서주경 마스터의 이런 선 넘은 혹평이 문제가 됐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금잔디씨에게 30점을 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서주경 마스터가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30점을 준 마스터 중에 이름이 꼽히는 게 혹평을 줬었던 주현미, 서주경 두 사람이 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금잔디씨 입장에서 살펴보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냐. 사실 1차전 때 그러니까 본선 1차전 때 MVP를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금잔디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노래해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아니 왜 마스터들이 친분으로 주는 거냐, 왜 금잔디씨한테 MVP를 주냐, 줬어야 하면 다크호스로 드러난 구수경씨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지현씨가 MVP를 받으면서 아 이게 뭔가 마스터들이 밀어주는 가수들이 MVP를 순차적으로 받나 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수연 양의 엄청난 압도적인 점수가 중반부 이후부터 폭등하면서 시청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금잔디씨 입장에선 사실 여기에 마스터로 나왔어도 되거든요. 과거에 MBN, 똑같은 MBN에서 방영된 트로트킨에 약 6년 전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자신의 노래를 불렀던 듀엣 가수들의 무대를 보고 이 금잔디씨가 오열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유일한 히트곡인데 대단한 두 분이 무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잔디씨가 원래부터 눈물이 많기도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에서 따지고 본다면 마스터로 등장할 수 있는 경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참가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최종 탈락만 했다라면 이해할 수 있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최저점 30점을 받고 큰 차이 안 나는 서주경 마스터에게 나이를 들먹이며 받는 비판과 혹평 그리고 최종 탈락까지. 여러분이라면 이게 의무도 없는데 콘서트 나오고 싶겠습니까? 저는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혹평들이 이 서주경 마스터뿐만이 아니라 초반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금잔디씨가 받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이 정도의 혹평과 최저점 30점은 무명 가수, 아마추어가 나와도 저거보다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잔디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쉬운 등수로 마무리를 지었다. 너무나 즐겁고 멋진 추억으로 만들었던 무대였지만 시원섭섭하다. 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후배들이 좋은 점수로 탑7에 진출하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냈다. 자신은 지금 박사과정 중이어서 논문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해. 현역가왕에 도전한 것도 오디션이라는 것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도전했다고 합니다. 박사과정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도전했던 거죠. 의미가 많았던 금잔디씨예요.
그런데 마음껏 준비한 노래를 다 들려드리고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속상해하시고 실망하신 분들 계실까봐 너무 염려된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잘 되길 바란다. 참된 선배로서의 모습을 금잔디 씨가 보여줬습니다. 경연 중에는 아쉬웠던 무대가 많았지만 사람 인간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금잔디 씨가 훌륭한 선배라는 걸 볼 수 있는 소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참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팩트였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한 홍자 씨가 있잖아요. 저도 그 마음고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뭐 홍자 씨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영상을 찍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홍자 씨가 음이탈 실수가 많았고 나아가서는 홍자 씨가 사실상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연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최저점 30점을 받은 마지막 결승 무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홍자 씨가 불렀었던 무대들 중에 예심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 결승 2차전 때 한 번, 요렇게 두 번의 무대, 시작과 끝을 홍자 씨가 가장 잘 불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마지막 결승 2차전에서의 점수가 30점이었다라는 사실은 이 대중분들을 굉장히 기만했다라는 인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자 씨 같은 경우도 30점을 준 마스터가 이전까지 홍자 씨의 상황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었던 서주경 마스터와 이 많은 분들이 이 외에 윤명선 씨 아니면 뭐 박현빈 씨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방송 장면 중에 홍자 씨가 30점을 받았을 때 뭐 주현미 마스터가 막 박현빈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대요. 저는 뭐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홍자 씨 입장에서도 천기가왕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겠지만 사실상 홍자 씨라면 적어도 이때 탈락 위기에 놓여 있었던 다른 멤버들, 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노래를 잘 불렀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음이탈이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나온 음이탈이라기보다는 음정 자체가 맞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아니라 그냥 음정 자체가 안 맞는 황당한 노래 실력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천기가왕 논란, 그리고 이것을 제작진이 유튜브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홍자 씨가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이 시작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 때 차지현 씨가 리더를 차지하면서 차지현 씨가 무대를 막 전두지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습해달라. 나는 이 무대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태희 씨도 멘붕이 오고 홍자 씨도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이 안무를 많이 넣어야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홍자 씨의 실력을 두둔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상황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애당초 차지현 씨가 뮤지컬 스타일로 안무를 넣어서 무대를 짜는 것 자체가 홍자 씨와 같은 가창력으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가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었다. 천기가왕의 어떤 이 음이탈 사태가 어느 정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 무대가 통삭제가 됐으니 얼마나 창피했으면 삭제했겠냐라는 화살이 이 천무 스테파니와 홍자 씨에게 쏠렸고, 스테파니 씨는 그나마 탈락을 했지만 홍자 씨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준결승전에서 올라와서 결승 1차전 때 이수연 양과 동반 7위로, 공동 7위로 2차전에 진출을 합니다. 자, 준결승전에서 결승전 올라올 때 제가 홍자 씨의 표정을 기억해요. 기뻐하지 못하고 굉장히 민망해 하거든요. 근데 이 결승전 2차전에 올라갈 때 홍자 씨의 표정은 미묘합니다. 이수연 양과 동반 7위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무한하다라는 표정도 있지만, 아, 그래도 내가 결승 최종전까지는 올라가게 됐구나라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 본인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홍자 씨는요, 이 마지막 생방송을
앞둔 상태에서 문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말하기보단 자신의 결승 무대를 통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홍자 씨는 어땠습니까? 이미 홍자 씨는 본인이 30점을 받고 난 이후에요. 녹화 종료 후에 저런 글을 적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생방송만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결국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도 홍자 씨는 9위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상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나열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금잔디 씨라면 이렇게 수많은 혹평과 나이를 들먹이고 탈락한 상황, 그리고 음이탈 논란이 야기가 되고 편집 삭제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그리고 공동 7위로 또 한 번 논란이 된 상황. 결국 제작진이 두 사람에게 해준 건 논란거리를 생성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설명과 해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비판을 두 사람이 뒤집어 쓴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작진에 대한 실망감도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아마 시청자분들과 관객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논란거리가 생성이 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콘서트 공연장에 섰을 때 비판, 야유, 만에 하나 쏟아진다면 여러분 가수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통탄한 심경으로 두 사람이 아마 공연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굳이 현역가왕3 콘서트에 참여할 의무도 없지만 그런 필요성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두 사람은 어차피 단독 공연, 콘서트를 했습니다. 경험이 다수 있어요. 이미 이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이 시즌이죠. 무슨 시즌입니까? 행사와 콘서트의 시즌입니다. 그냥 본인들의 단독 콘서트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굳이 전국 투어 콘서트에 끌려다니며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울 콘서트에 나와서 야유받을지도 모르는 그 부담감을 굳이 본인들이 감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뭐 성대 결절을 치료하고 금잔디 씨가 앞에 말씀드렸던 논문과 각자의 일정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애당초 두 사람이 탑10 콘서트에 등장할 것으로 예고가 됐다가 삭제가 된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이 두 사람이 현역가왕3 콘서트를 빠져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고, 그 모든 원인을 만들어낸 제작진의 이 흐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있다. 이 당시 때 24년도 10월달경 현역가왕2의 콘서트와 매니지먼트 권리를 두고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와 NCH 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크레아 스튜디오가 지금 현역가왕3까지 제작한 서혜진 PD 제작진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때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판매했으나 NCH 측이 대관 업무를 위해 엔터업체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는데 크레아 스튜디오 측은 제3자 양도를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 크레아 스튜디오는 방송 제작을 했고 콘서트 공연권과 뭐 이런 것들은 NCH라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 판권을 두고 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다, 대관 업무를 위해 라고 했는데 크레아 스튜디오 측이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계약 위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공연 판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NCH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 계약서상 공연 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이었다, 크레아 스튜디오도 알고 있었다,
근데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판권을 두고 굉장히 다툰 걸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현역가왕 2까지는 이 NCH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했으나 현역가왕 3부터는 크레아 스튜디오가 직접 이 콘서트 관련된 것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 콘서트 외에는 현역가왕 3의 지방 콘서트 공연 일정이 공개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언더 피프틴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결국 태국에서 방영이 됐지만 이거 돈 회수 거의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동남아이기 때문에 동남아 기업들이 방송사에 광고를 줬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태국 방송사와 제작진이 수익 쉐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역가왕 3 콘서트까지 무너지게 생긴 거죠. 자, 그러니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금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금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무엇이냐? 바로 이번 현역가왕 3 콘서트 일정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에 대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콧 활동이 계속해서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티켓 판매량을 자랑해야 하는 홍지윤, 이수연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선 어떻습니까? 지금 빈예서, 홍자, 금잔디, 차지연 이들은 지금 티켓 판매량에 영향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가면 갈수록 지방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홍자금잔디 씨가 특히 불참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환불 사태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도 팬분들 사이에서는 환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건지 아마 예상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교체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 현역가왕 3에서는 그 어떤 기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물론 이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부 공연 회차에서는 상황에 따라 출연 가수들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 한 줄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 줄. 그리고 출연진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르신들에게는 그래서 내 가수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를 설명하기가 충분치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을 팬분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지금 공유가 되면서 금잔디 홍자가 빠진 것도 모자라서 빈예사의 아버님은 와서 공주님을 응원해 달라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팬카페 분들만이라도 상당수가 티켓을 취소하지 않거나 다시 재구매를 해서 가신다고 해요. 김태현 양 역시 팬카페에서는 처음에 보이콧 활동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양이 결국 이틀 다 공연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팬카페 내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서 내 가수를 응원해줘야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 일반 시청자들과 그리고 일반 팬들의 입장에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내가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있어서 티켓 환불 취소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말씀드려볼까요? 이건 서울 콘서트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서울 콘서트에 한해서예요. 지금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매진이 되지 못했어요. 매진은 실패했죠. 그것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 공연이 실패한 겁니다. 팬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작진이 평범하게 공정하게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인 향후 지방 공연의 이 규모와 성공 실패 여부입니다. 쉬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김태현 양과 차지연 씨 언제든 빠질 수 있습니다. 김태현 양은 학업 때문에, 차지연 씨는 서편제 공연 때문에. 하지만 빈예서양 같은 경우, 홍자 금잔디 씨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도 빈예서양은 서울 콘서트에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작진 입장에선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여기에서 빈예서양이 서울 콘서트에서 만약 딱 나가게 되잖아요. 지금 티켓 판매량이 거의 1,000석 가까이 안 된다고 합니다. 티켓이 자녀 티켓이라고 할게요. 자녀 티켓이 수백 석에서 1,000석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여기서 빈예서양이 만약에 서울 공연이 취소가 된다? 이거 타격이 막심할 겁니다. 아마 지금 예매된 콘서트 티켓 양의 최소 15%